네, 달콤살벌한 취업 토크,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대한민국 최고의 취업 전문가 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2부에서는요, 전주대 문화관광대학 최동주 교수님과 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날씨 아주 좋습니다. 이런 기분 좋은 날씨를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연결시키는 4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네 분의 다양한 의견 오늘 기대해 보면서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합니다. 네, 언젠가 한 번은 해보고 싶었던 그런 얘기였습니다. 외국어 실력이 중요하냐, 국내 경험이 중요하냐입니다. 자, 오늘은 뭐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먼저 외국어 실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뭐 실례가 안 된다면 좀 손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네, 강민혁 대표님, 혼자, 최동주 교수님, 네, 죄송합니다. 제가 교수님한테 손 들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두 분은 국내 경험이 더 중요하다. 좋습니다. 강민혁 대표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외국어를 잘한다는 거는 국어를 잘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글로벌 마인드가 있다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네. 저는 외국어 실력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오늘 제 생각을 떠나서 네. 제 입장을 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인하 대표님은 국내 경험이 더 중요하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원래 이제 외국어를 잘하면 국어도 잘해요. 예. 국어 못하면 외국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논리적 구조가 돼 있는데요. 저는 좀 다소 이제 불편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외국어 입고로 입사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공식은 만들지 말라는 거죠. 이걸 배우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이 상황에서 굳이 말씀드리면 저는 외국어보다는 그 시간 동안에 또 국내에서 더 열심히 또 경험도 쌓고 소위 뭐 건설 분야라면 소위 현장에서 더 이런 걸 해보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결국은 외국어보다는 저는 직무 역량 이런 국내 경험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반론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뭐 좋으신 말씀인데요. 근데 이 현상이 지금 국내뿐만은 아니고요. 저는 외국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제 지인들이 이제 외국에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전해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중국의 그 취업을 앞둔 학생들의 경우에 근처에 사는 그 한인들의 표현에 의하면 그 학생들이 외국어를 외우는 소리가 마치 매미 우는 소리와 같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예.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제 집사람이 런던에 있는 그 정신건강센터에서 이제 인턴십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때 보니까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외국어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또 외국어 때문에 좋은 그런 어떤 잡의 기회가 생기는 그런 현실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외국어 쪽에서 분명히 기회가 오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강영규 컨설턴트께서는 국내 경험 말씀하셨죠? 네, 저는 국내 경험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효과성이죠. 일단 인사 담당자나 면접관들이 국내 경험을 더 좋아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뭐 외국어도 중요하지만 외국어는 저는 서류 전형을 통과하는 수준까지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실제 현업에서 더 중요한 건 실무 경험이죠. 실무 경험이기 때문에 효과성 면에서 국내 경험에 더 치중을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희소성입니다. 뭐 외국어 실력을 학원 가면 어디서든지 갖출 수 있지만 인턴, 현장 실습 이런 거 정말 어렵잖아요. 도전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국내 경험이 더 중요하다. 그렇군요. 근데 가끔 국내 경험조차도 외국어가 연결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교수님?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현실적으로 기업에서 뭐 예를 들어서 보고서 하나를 작성을 하더라도 해외의 어떤 정보나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기회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네. 뭐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예인데 저희 학과 학생들은 이제 이 서비스나 조리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하는 학생들이거든요. 이런 분야조차도 외국어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이 기회가 다가오지 않는 그런 것이 현실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에드워드 건이라고 조리를 셰프. 통해 우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그분도 처음에 입사해서 외국어가 그분의 결정적인 미래를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중요하다는 말씀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또 회사에서 영어 안 쓰는 회사도 많거든요. 아, 그래요. 사실 저도 어학 전공자인데요. 제가 올해 들어와서 영어 저 한 번도 안 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국내에 지금 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간지가 한번 조사는 좀 뭐랄까 그 데이터가 좀 재밌습니다. 일단 네. 직장인들이 우리 최 교수님 말씀 따라 되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공포증이죠. 그래서 무려 직장인 중에 한 38.3%가 외국어 한 번도 안 쓴다는 거예요. 사실 안 써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약 27% 정도가요. 1에서 한 5개의 문장. 몇 yes, 마디. I can do it, 뭐 네, how are 네. you, 뭐 이런 거 쓴다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6에서 10개 문장 정도가 한 16%, 10문장 이상 쓰는 경우가 한 17%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볼 때는 사실은 외국어를 이렇게 많이 안 쓴다. 이렇게 어떤 효과성 측면에서는 너무나 입사 전에 여기에다가 목을 매지 않느냐. 이게 또 어떤 사교육으로 확장되고 돈도 되게 많이 들어요. 적어도 한 2, 300 이상 들고 이것도 외국어 저분 지금 중국 갔다 오신 분 저분이 쓸데없이 또 중국 갔다 오셨거든요. 아, 쓸데없진 아니 않죠. 그 원래 지금 뭐 학교를 다니면 되는데 쓸데 자기 나갔다가 와갖고 지금 예. 외국어는 전혀 쓰지 않습니다. 저분이 지금 좋습니다. 예. 아니 근데 사실 이 외국어냐 국내 경험이냐가 어떤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집중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외국어 실력이 이제 취업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하게 된 그 좀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뭐가 있을까요? 일단 배경을 말씀드리기 전에 방금 이내화 대변인께서 그 표를 보여주시면서 안 쓴다라고 예, 했었잖아요. 저는 그게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못 기본적으로 쓴다. 못하니까 안 쓰는 거거든요, 사실. 네, 네.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 이제 방금 얘기하는 거에 답변을 좀 드리면. 우리나라가 일단 주요 이제 메이저 기업의 그런 산업의 구조를 보면 뭐 전기, 전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아까 얘기했던 뭐 SO이라든지 SK 에너지라든지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매출의 비중을 보면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월등히 높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이 안에서 내수 시장을 볼 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시장을 봐야 되는데 지금 산업의 구조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독일 다음으로 수출입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만큼 대외 의존도가 높다라는 거고, 제가 뭐 짧은 이제 회사 경험을 했지만 저희 글로벌 HR이라는 직무를 담당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해외 법인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업무의 대부분이 이제 외국어로 해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는데, 물론 이건 약간 특수 직무기 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내에 있는 기업은 헤드쿼터의 컨트롤 역할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법인이라든지 생산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역할만 남게 될 거예요. 그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외국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은 업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외국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말씀에 힘을 주시는데 예. 그는 특수직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외국어를 다 할 필요 없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외국의 능력 또 이게 어학 능력이요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그 체질이 좀 있어요. 잘 되시면 잘 되는데 수리적으로 생각하시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너무 여기다가 목숨 걸지 마라 이런 말씀 맞죠, 교수님? 네. 예. 저도 뭐 아까 많이 활용하셨다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회사 들어가기 전에 스피킹 회화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네. 뭐 학원 쫓아다니면서 하고 길거리에서 외국인 만나면 가서 들이대보고, 그런데 인사 직무하면서 한 20년 가까이 하면서 업무적으로는 정말 거의 쓸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업무적으로. 그래서 저는 국내 경험이 중요하다고 네. 보는데, 한 가지 이유는 또 기업 쪽에서 활용 정도가 뛰어나잖아요. 국내 경험이라 하면 뭐 프로젝트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아무래도 프로젝트를 하면 전문성이라든지 창의성 이런 면에서 우수해지기 때문에 또 중요하고, 아까 이내화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개인적 측면에서 경제성 면에서 봤을 때도 무리하게 외국어를 할 필요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저도 공감입니다. 예. 또 외국어를 할 거면 요즘은 추세가 스피킹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뭐 토익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스피킹 능력을 좀 더 주안점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분은 영어를 잘 하시나요? 소통 정도죠, 소통.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인재가 아니죠. 이 두 분은요, 글로벌 맛의 지의 맛을 봤거든요. 예. 그래요. 아무튼 저는 혼자 있을 때는 잘합니다. 예. 외국인을 만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직무에 따라 좀 이제 외국어의 중요성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이제 회사 경영 많이 해보신 입장에서 외국어를 잘하는 인재들의 그 영향력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당장 회사에서 어떤 벤치마킹이나 해외 지사에 대한 파견이라든지 뭐 단기 그 유학 같은 경우 이런 경우를 보내야 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외국어를 하지 못하면
어쨌든 그 사람한테 기회를 줄 수가 없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는 대로 요즘에는 그 한국 음식의 세계화와 관련돼 갖고선 진짜 우리 어떤 K푸드에 대한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이 아주 급증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뭐 스페인이라든지 뭐 유럽 쪽에 어떤 미주 이런 쪽에 관련되는 분야가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 네. 그때 꼭 필요한 것이 외국어를 갖춘 그런 인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진출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당장 우리나라에서 지금 해외 그 이제 대사관저에 필요한 그 요리사만 해도 수백 명이 필요한데 네, 네, 네. 그 학생들이 외국어가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자, 외국어가 또 취업 시장에서 이렇게 또 중요하게 된 이 배경이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고 또 강조해서 좀 공부하셔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배경이 또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취업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국내 경험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단계에서 일단 서류 전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외국어도 점수가 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면접을 보는 데 있어서는 외국어보다는 국내 경험이 저는 70% 80% 좌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뭐 첨언해서 한 말씀 제가 해주실까요?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그 친구를 당장 써먹겠다는 뜻인데요.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외국어 능력보다는 아까도 제가 전반전 시간에 말씀드린 우선순위에서 얘가 좀 밀린다는 거지 외국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입사를 앞두고 나서는 이 지금 해협할 저 두 분들이 지금 약간 호도를 하시는데요. 이게 당장 들어야 되니까 당장. 그래서 일단, 그래서 면접이란 것은 천주고 쓸만하네. 데려다 쓰겠다. 그러면 그런 경험이라든가 그 어떤 뭐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런 내공이 중요한 것이지 외국어를 잘하니까 당장 쓰겠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꼭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자로 돼 있는데요. 남들을 보다입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다른 그런 어떤 차별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주려면은 수행 능력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차라리 외국어 공부할 때 차라리 그걸 좀 뒤로 미루고 이게 없으면 이걸 먼저 좀 하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 컨설팅 해주시는 입장에서 국내 경험의 중요성도 설명해 주는 부분이긴 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네, 맞습니다. 예, 솔직하게 방금 뭐 두 대표님 얘기하신 게 뭐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외국어 역량만 있고 만약 국내 경험이 전혀 없다, 당연히 합격할 수 없습니다. 그쵸. 하지만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국내 경험이 없으면 입사 후에 바로 전략화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쓸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요거에 대한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대기업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업인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눈 두 개, 코 하나며 귀가 있으면 배운 대로 바로 흡수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외국어는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기업에 있을 때 그 인사 이제 조직 배치를 할 때 꼭 국내 경험이나 역량이 높으신 분들은 외국어를 잘 못해요. 이 활용도가 굉장히 제한돼 버리거든요. 근데 물론 외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이분이 꼭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확장의 개념으로 봤을 때 국내에 있는 것들을 해외에 전파한다는 개념을 봤을 때 결국에는 외국어는 스스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절대 회사에서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네. 하지만 이 경험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입사 후에 관련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역량이 쌓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신입사원이라면 외국어 정도는 기본적으로 준비가 돼줘야 향후에 더 점프할 수 있다는 개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교수님도 계속 같은 의견이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국내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뭐 굉장히 중요한 거고 어쨌든 오늘 뭐 이 어떤 토론의 주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맞아요. 하나라고 둘 생각이 다 들거든요. 중요한 건데 사실. 네, 다 예. 중요한데 근데 특이한 거는 이제 그 현재 이 젊은 대학생들은 과거의 학생들에 비해서 현격하게 이 국내 사회 경험이 높습니다. 네, 그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공부만 한 학생들이었다면 요즘에는 다양한 스펙을 요구하다 보니까 국내 경험이 높고 인턴십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걸 할 때조차도 외국어가 필요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자꾸 그런 걸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뭐 이제 내화팀, 동주팀으로 나눠서 두 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드시 둘 다 갖춰야 될 여러분들의 자격 조건인 것 같은데 결론을 그러면은 둘 다 해라라고 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강력한 선수들. 예. 둘 다 뭐 해야 맞는 거죠. 예, 사실은 외국어도 중요하고 국내 경험도 중요하고 다만 저는 본인에게 맞춤형 전략이 중요한 것 같다. 맞춤형 전략. 그래서 예. 직무에서 요구하는 바를 명확히 파악하시고 그 직무에서 외국어를 더 요구한다면 외국어 중심으로
좀 더 비중을 두고 준비를 하시고 또 국내 경험을 더 많이 본다면 국내 경험을 중심으로 준비하는 게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한마디 드리면 네, 네. 만약에 내가 어학 능력이 좀 떨어진다, 뭐 토익 한 600점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거기다 너무나 목숨을 걸지 마라. 왜냐면 안 늘어납니다. 그래서 차라리 몸으로 좀 때우면서 더 다른 거로 무장하시면 일단 입사한 다음에 외국어가 딸리면 과외를 받으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입사를 위해서 점수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중치가 많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목숨 걸 필요가 없다. 예, 지금, 라는 말씀이시군요. 워낙 이제 외국어 실력이 떨어진 경우. 예, 좋습니다. 강력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그 예를 들어서 GS 리테일이라든지 이런 유통업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가 않아요. 그럼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채용 공고만 보더라도 어학 기준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아예.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현장 경험이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업종과 직무에 따라서 요구되는 게 무엇이냐 그걸 빠르게 캐치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방금 이나화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굳이 외국어를 못하는데 억지로 하면 절대 늘지 않는 게 또 외국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좀 강점할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분명히 그 직무와 업종이 본인의 경험을 더 우선시한다던가 혹은 외국어를 더 우선시한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맞춤형 전략이 중요하다. 네,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우리가 이제 외국어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를 할 때 정말 그 분야를 열심히 공부를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국내 경험도 관심을 두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편파적으로 한쪽만을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외국어 공부는 뭐 일순간 지나가는 유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어떤 중요한 트렌드로 됐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분의 이야기 정말 어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마무리 말씀은 이나화 대표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이제 맹자 공자 말씀 같습니다만은 성공이나 인생이나 또 취업이나 사실은 왕도는 없습니다. 그 방법이 있다라면 그 길을 가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부단한 노력으로 하셔야 되는데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지속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힘차게 이번 한 주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달콤살벌한 취업 토크 외국어 실력과 국내 경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조금 더 나의 직무에 맞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